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세 가지를 알게 되십니다. 자, 첫 번째, 강남 8학군에서 온갖 좋은 사교육은 다 시켜본 구독자 한 분이 1년 전에 미국 실리콘밸리로 이민을 가셨는데, 이분이 원래 K교육, 국뽕이 있으셨고 불과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미국 초등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셨는데,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아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실리콘밸리 부모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를 교육하는지 아실 수 있고요. 세 번째, 미국에 가지 않고요. 오늘 바로 이 순간 사교육 없이 자녀의 잠재력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적어도 강력한 힌트는 알게 되십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녀 교육에 꼭 필요한 정보만 드리는 우리 가든 패밀리 브루스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나님.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두 아이를 육아하고 있는 엄마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첫째를 청담동에서 낳아서 청담동, 압구정, 대치동 이렇게 돌면서 아이를 한 8년 정도 키우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사하게 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현재 첫째는 만 9세고요. 그리고 둘째는 만 3세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디아스포라 첫 번째 콘텐츠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진심으로 영광이고,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냥 구독자님이라고 부르면 좀 정이 없으니까 제가 가든 네, 패밀리의 구독자잖아요. 그러면 네네. 가독자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가독자님, 실리콘밸리에서 정말 충격부터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네.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실리콘밸리를 넘어와서 이제 1년 정도 살면서 충격을 받은 포인트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주변에 현지 엄마들이나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하루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엄마들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 엄마들 중 한 명이 이제 학교에서 발룬티어를 하는 엄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계속 좀 머물고 계세요. 근데 그 엄마가 학교에서 너 아들 옆에 다른 친구가 누가 침 뱉었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애가 애한테 침을 뱉었다고요? 네, 네. 그 얘기를 하는데 누가 침을 뱉었다니 너무 놀랬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어지는 대화 내용이 침 뱉어서 그 아이랑 놀게 하지 마. 그 아이를 피해. 아니면 너 막 학교에다 항의해. 어떻게 그런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어.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들한테 침을 뱉은 아이가 여기서 스페셜 케어라고 장애가 있는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서로 아, 그랬구나. 그런 일 있었어. 정말 그 침뱉음 당한 거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이슈를 삼지 않고 당연히 장애 아이라 내 아이가 침뱉음을 당할 수 있지. 저는 너무 놀란 게 한국에서는 제가 이렇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많은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못 봤던 것 같아요, 아마.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스페셜 니즈가 있는 친구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특별한 니드가 필요한 아이들이 학급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런 이제 부모들의 용인되는 마음, 그리고 너무 이렇게 아이들이 더불어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걸로부터 당연히 내가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나를 갑자기 막 밀 수도 있고 이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반응하는 거를 이 어릴 때부터 배우더라고요. 반대로 좀 장애가 있는 아동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단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 둘째 아이 같은 경우 어떠세요? 진짜 이게 다르더라. 일단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지역 평균 그 어린이집 비용이 월 2,400불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뭐 플러스 알파로 어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이어퍼를 차는 아이들은 다이어퍼 값을 추가로 또 받아요. 그거 포함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비싼 만큼 네. 그 학부모님 입장에서 만족이 되시던가요? 정말 대충격의 현장이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정부 지원을 받잖아요, 네. 어린이집이. 그래서 머릿속에는 어린이집은 공짜. 그쵸? 거기 내가 한 5만 원, 6만 원 뭔가 루틴하게 들어가는 돈이 있어.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기관인데
여기 와서 일단은 그런 지원이 없고,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아이를 보낼 때 일단 2,400불이라는 돈을 넣는다는 의미에서 서비스가 뭐가 좋을 거야 기대를 하고 보냈는데 처음에 저한테 점심을 싸서 보내주세요 하더라고요. 아, 점심 미포함. 네, 2,400불에 내 노동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점심 싸서 보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도 안 준다. 정수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충격받으실 수 있는데 제가 물을 조금 싸서 보냈어요. 애가 물통을 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닐 때 각자의 그 물통을 들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2살이고 조그맣잖아요. 네네. 너무 이제 물통이 커지면 너무 힘들어서 제가 물통을 좀 작게 보냈더니 물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아이를 픽업하러 갔을 때 애가 이제 물이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물통을 집어서 수돗물을 그냥 너무 이제 정말 큰 충격을 또 한번 받았고요. 2,400달러면 애비양으로 샤워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첫째도 그러고 있어요. 애들이 수돗물 틀어 화장실에서 수돗물 틀어서 마신대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번에 또 충격이 아이를 이제 맞이하려고 하원 시간에 가서 도착을 했는데 딸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도착을 하면 애들이 굉장히 예쁘게 머리를 정돈을 하고 한국에서는 나와요. 그게 선생님들이 훨씬 더 엄마보다 이제 더 뛰어난 손놀림으로 머리를 예쁘게 정돈해서 이제 내보내 주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머리에 모래를 잔뜩 뒤집어 쓰고 비가 온 건지 뭐 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어디 나뭇가지 사이에서 얘가 뒹굴어서 이런 스웨터 같은 거 입은 날에는 온몸에 나뭇가지를 달고 와요. 그리고 나뭇가지는 2,400달러에 포함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처음에 제가 맨발로 보내니까 그 나뭇가지에서 가시가 계속 박혀서 오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컴플레인을 했어요. 이제 업무 환경 전 개선 차원에서 건의하신 거잖아요. 네, 건의를 한 거죠. 컴플레인을 했는데 네, 그거 애들 가시 박힐 수 있어요. 여기서 놀아서 그래요. 이렇게 답변 오더라고요. 그래서 노는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고 어디에서 잘 박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400불 내고 우리 애 가시 박혀오고 뭐 애가 조금씩 다쳐서 와요. 답변은 미안해요 못 봤어요. 이게 다예요. 근데 미국에선 정말 너무 황당할 정도로 선생님의 권위가 되게 높아요. 높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2,400불을 내고 있잖아요. 네. 한국 개념에서는 제가 완전 갑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 조금 약간 저도 막 캄다운 하면서 당장 막 2,400불 환불해 주세요.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참고 이제 지켜봤는데 대반전은 저희 아이가 너무 행복해요.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정말 저를 기다린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아침에 도착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뛰어들어. 우리 애는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 나는 너무 걱정했는데 애가 다쳐오고 저는 그게 다 최악의 환경이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한테는 선생님이 최대한 개입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고 귀찮게 하지 않고 어떤 룰을 강하게 만들지 않아서 근데 큰 룰은 있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간식을 먹어야 돼. 근데 그거를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굶던 뭐 하든 한국에서는 정말 부모들이 약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너무 신기한 건 애가 제가 걱정하는 포인트들을 넘어서더라고요. 애가 스스로 굉장히 많은 걸 매니징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어요. 메타를 한번 투어로 방문을 했었어요. 저도 메타는 처음 가보는 거여서 사실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가는데 처음엔 저희 아이가 남의 회사에 왜 가?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밥이 맛있대. 그러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메타 직원분들은 그 안에서 모든 게 공짜인 거예요. 그 안에 완벽하게 새로운 도시가 펼쳐지거든요. 심지어 그 안에서 셔틀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스타그램까지 가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는 모든 걸 공짜로 내가 얻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 샵에 가서 쿠키샵에 가서 그냥 모든 걸 공짜로 먹을 수 있다라는 이 경험이 저희 아이한테는 마치 저희가 어렸을 때 한 번쯤 이렇게 쿠키로 만든 집에 살고 싶어 막 이런 상상 한 번씩 하지 않나요? 저희 아이가 그날 메타에 방문을 했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리미티드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니. 사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다니던 대기업이 있는데 저희 아이는 저랑 비슷하게 국뽕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엄마 다녔던 뭐뭐 회사에 다닐 거야 이랬었거든요. 근데 여기하고 저희 아이가 엄마 나는 메타에 올 거야. 좀 약간 실체를
보고 이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아, 그럼 너 그 회사랑 그 학교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 회사를 다니는 사람, 그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너라면 어떤 거를 먼저 시작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수학 공부도 정말 열심히 시키고요. 네, 동기부여가 정말 강력하게 됐던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게 아무래도 여기에서의 장점이 아닌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나 진짜 이런 거는 한국 부모님들한테 알려주고 싶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해야 되는 그런 자료들을 학교가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제공되는 자료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독서 관련된 거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수도 없이 독서 관련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지만 여기 미국에서 좀 느낀 거는 그걸 정말 옆에서 챙긴다? 아예 1순위로 생각한다? 근데 거기서 제가 놀란 게 독서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책을 한 권 읽는 게 아니라고 써 있더라고요. 독서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꼭 책을 읽었다고 독서가 아니고 내가 가다가 글귀를 읽은 것도 독서라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같이 그거를 읽어봤어. 그거 읽어봤다고 쓰라는 거예요. 뭔가를 그냥 읽어내리고 그거를 같이 읽고 생각해보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게 너무 놀랐어. 저는 무조건 책 한 권을 뭐 읽고 그 다음 뭐 넘어가야 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처음에 미국에 작년에 오다 보니까 영어 수준이 사실 B랑 D를 헷갈려가지고 이제 막 알파벳 헷갈려서 그러고 있는 수준에 어떻게 영어 책을 읽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국어 책을 읽는 것도 무조건 독서고 기준이 없어요. 그냥 읽으면 돼. 그 읽은 거에 대해서 대신에 부모랑 같이 대화를 나눠보라는 거예요. 아주 라이트한 대화로 이 아이가 꾸준히 읽는다는 액티비티를 계속할 수 있게 그리고 독서 로그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를 할 때 막 엄청 긴장감을 줘서 너 하나를 제대로 끝내. 하나를 한 권을 제대로 읽어. 그 다음 권을 제대로 읽어. 이렇게 푸시하지 않고 주변에 이제 오며 가며 교제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로라면 아는 그런 세계적 기업의 이제 C레벨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네. 그분들한테 교제도 하실 텐데, 야, 이런 게 다르더라. 그런 부분 있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지역 특성상 정말 그냥 인종이 다 섞여서 근무를 하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게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냐면 그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완전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것들을 마주쳤을 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낮아져요. Y의 그 국가 시리즈를 제가 처음에 그거를 아이가 어떻게든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들고 왔는데 안 읽죠.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안 읽던 아이가 내 옆에 친구가 중국에서 왔네? 내 옆에 친구가 러시아에서 왔네? 궁금해지더라고요. 그게 너무 궁금해져서 애가 지금은 읽고 또 읽어요. 아이가 독서를 하고 그거를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이게 저희가 그냥 아는 거랑 체험적으로 접근하는 거랑은 이게 지식이 들어오는 수준이 참 다른 것 같거든요. 제가 한 반년은 국뽕에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수영을 하다 왔어요. 심지어 수영 학원에 가면 가르쳐 주시는 그 수준이 마치 이 아이들을 국가대표 선수로 키우시려나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가르치세요. 근데 심지어 그거를 제가 가르치는데 한 월 27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일단 저도 알아보다가 제가 시작은 못했는데 정말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비싼 건 둘째치고 그렇게 비싼 돈으로 보냈더니 고등학생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비전문 네, 뭔지 인력이 알아요. 야, 가성비. 청담동은 국가대표 선수 하셨던 분이 가르치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정말 그런 건 기대를 전혀 못 하고요. 그냥 비싼 돈을 줘도 굉장히 퀄리티가 낮아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퀄리티가 낮고 로컬 엄마들에게 야 한국에서 이 돈이면 이것저것 다 해서. 태권도 주 5회 보내고 그래서 제가 막 국뽕에 젖어서 작년까지 사실 엄청 막 한국에 대한 그 얘기를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한국 아이들이 세계에서 정말 최고가 될 것 같아. 네. 왜냐면 미국에 오니까 애들 펑펑 놀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매일 교육을 저런 퀄리티의 교육을 하는데 그럼 대학 갈 때는 한국 애들이랑 그냥 미국 애들이랑 게임이 될 수 없구나.
그렇게 여겼던 제가 아이가 학원을 안 가고 이 비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으면 생각을 다 고쳐봐. 뭐 시간이 너무 비니까 그 시간을 스스로 뭔가로 채우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아이가 새로운 것들을 채우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드디어 깨달았거든요. 한국에서는 제가 태권도 학원 보내고 피아노, 영어, 네, 수영 이런 걸 다 보내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누구누구는 이거를 잘해요. 아니면 조금 힘들어요.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저희 잘하는 사람보다. 근데 이 아이가 비는 시간에 좋아하는 걸 하는데 그 좋아하는 게 뭔지를 제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야. 근데 물론 한국에서는 이제 비는 시간에 애들 이제 쉬어야 되니까 막 TV를 보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뭐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았다 그러면은 여긴 정말 약간 그런 환경이 아니라 정말 그냥 허허벌판의 자연에 있는 약간 그런 그래서 환경. 진짜 여백이잖아. 여백 그 네, 자체잖아. 완전 여백의 미라고 해야 될까요? 여백에 있어서 저는 얘 바보 될까 봐 어떻게 막 한국 애들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공부할 맞아, 텐데 맞아. 막 지금 초등학교인데 중학교 수학을 마무리했다는 얘기를 제가 청담동에 있는 친구한테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어 진짜 우리 여기 있다 보면 완전 수학 바보가 될 거야. 그런데 무슨 빅테크는 무슨 빅테크야 이러다가 다 망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제가 진짜 초반에 했는데 아이가 수학을 다르게 접근을 해요. 똑같은 수학을 하는데 굉장히 이해하려고 해요. 답을 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공간이 비고 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고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도 얘랑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디스커션을 하더라고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살이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아이가 행복한가에 집중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내가 맞벌이하기에 좋은 환경인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여기에 와서 사실 아이가 지금 행복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귀를 굉장히 많이 기울였던 게 이 아이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로 교육 때문에 영어 캠프 때문에 오신다든지 아니면 또 타 지역으로 방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때는 여백의 시간들을 누리시면서 대화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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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디아스포라 첫 번째 콘텐츠 미국 실리콘밸리 편 유익하셨나요? 전 세계 각지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를 키우시면서 한국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다양하고 특별한 인사이트를 쌓고 계실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해외에 거주하시고 아이를 키우시면서 나도 여기 살면서 이런 거 경험했는데 이런 교육 인사이트는 한국 부모들에게 꼭 공유하고 싶다. 이거 한국에서도 완전 꿀팁인데 이런 부분 있으시면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독자분들과 함께 더 풍성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